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과열, 자사주 매입 중단입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 증시가 꽤나 과열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 중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점점 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하나 달아줄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 실시간 뉴스라든가 관세 관련 내용들 너무 미국 뉴스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미국 정보 뉴스 내용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꼭 무료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 미국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내용들 다 좀 무료로 다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3,5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 관세 서한이 서로 공유가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조용히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시장이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살짝 소음이 나거나 또 삐끗삐끗하면은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서한에 대해 월가에서도 일제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 25에서 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관세부가 유예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 또 협상 못하면 아마 지금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된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JP모건 전략가는 미국은 곧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물가는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은 계속해서 관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가는 월가의 수익 예측이 새 관세로 인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서한에 따라서 증시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진짜로 조금 위험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IB 은행들,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증시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목표가를 뚫거나 근처까지 왔는데 이걸 조정 안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남들 다 조정하는데 나도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등 떠밀려 조정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향후 12개월 S&P 500 지수가 각각 11%와 6% 상승할 것이라는 이들의 기관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IB 은행들을 보자면 JP모건 체이스, 도이치뱅크, 시티그룹, 바클레이스 등 계속 이어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등 떠밀려서 상향한 곳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월가 IB들이 일제히 미국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사실 아무리 과열이니 뭐니 해도 그냥 쭉 우상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월가 IB들도 계속 우상향 좋게 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7월에 이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장 왜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에 무슨 왜곡이 일어날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구성 기업 중 약 70%가 이미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기 이전에 한 5주 전부터 자사주를 못 사게 막아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자사주를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사주를 사면 실적이 좋게 나올 걸 알고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걸 알고 마치 미리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실적 발표하기 한 4주 전, 5주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올 수급도 들어올 물량도 안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상 유동성이 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기로 한 자발적인 자제 기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했다가 사실 실적이 당연히 좋아서 올랐는데, 야 너 자사주 왜 샀어? 너 이거 오를 줄 알고 실적 좋을 줄 알고 너 미리 사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러워질 바에야 그냥 안 사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5주간 자사주를 매입 안 해요.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근데 지금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사주를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비어 있는 상태죠. 7월에는 기업들의 유의미한 매입 수요가 없을 것이다. 방금 얘기한 대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제로 3월, 4월에 급락한 것도 생각해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이전에 유동성이 비어 있을 때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좀 눌리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비어 있는 시기가 취약한 거예요.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급락한다가 아니라 같은 이슈라도 유동성이 비어 있는 시기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중의 85%가 현재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안 하고 있다, 유동성을 안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는 CTA가 뭐냐면 상승하면 상승을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하락하면 하락을 따라잡으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TA 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오르고 내릴 때 매수와 매도를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로벌 주식 포지션이 약 750억 달러 규모로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다. 이게 뭔 소리냐? 계속 오르니까 계속 그냥 따라 산 겁니다. 그래서 사고 사다 보니까 이게 750억 달러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사줬다, 이거 너무 과매수 상태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과매수 상태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밀려도 CTA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매도를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물량들을 바닥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동성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CTA가 너무 과매수 상태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7월 조금 불안한 구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따라가는 기계적 매매를 C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지금 상태가 살짝 너무 좋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시장 흐름 말고 실제 유동성이라든가 분위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관세 서한으로 불확실성이 생기긴 했지만 IB 은행들은 오르는 증시에서 목표가를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 제시한 지수 목표치를 넘어섰기에, 그러니까 원래 뭐 얼마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수치 근처에 있거나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등 떠밀려서 남들 다 올리는데 나 혼자 초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올리니까 나도 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중단 기간으로 매수세가 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은 거예요. 유동성이 적으면 작은 이슈에도 쉽게 흔들리겠죠. 작은 이슈에도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CTA 시스템 트레이딩 자금이 75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뭐냐? S&P 500이 5%만 하락해도 시장에 44조의 돈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왜? CTA는 뭐라 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털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5%만 빠져도 한 40조가 넘는 돈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더라, 좀 조심해야겠더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모두가 낙관적이지만 그 낙관이 실제로 낙관이어서 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CTA가 꽤나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만 꺾여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유동성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TJ 잔고입니다. 7월 7일 기준이고요. 지금 보면은 3,320억 달러입니다. 이제 통장을 채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채권 발행해서 7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돈 채우기 시작해야겠죠. 잔고 얼마까지?
8,500억 달러까지 채워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대략 한 5,200억 달러의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증시에 당연히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돈을 뭐 영래포에서 빼가지고 갖다 박는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영래포가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빼서 이 채권에 돈을 갖다 박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카드 하나를 날려버렸다. 영래포가 자금이 좀 많았으면은 그 자금으로 좀 어떻게 좀 끼워 맞출 수 있는데 끼워 맞출 수 있는 돈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200억 달러가 재무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돈이 상당히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지겠네. 아까 거기에 또 자사주 이 자제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방금 뭐라 그랬죠? 영래포에 돈이 없다 그랬죠. 영래포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원래는 아까 전에 채권 발행할 때 돈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너무 돈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넘어갈 돈조차도 없어요. 지금 거의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카드 한 개를 날린 거죠. 이번에 잔고를 채울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도와준다.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채금리도 좀 말도 안 되게 일본 국채금리가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채권을 발행해서 또 이자를 갚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일본에서 장기 국채 금리를 이 장기 국채를 소각한다고 해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가 넘어갔다는 건 좀 심한 상태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태고 이럴수록 해외에 있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4.9%로 4.7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내려와야 돼요. 올해 9월이든 말이든 금리 인하해서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최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서한을 보내고 나서 달러가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아무리 관세 발행을 하고 관세를 뭐 한다고 해서 뭐 약달러가 계속해서 지속된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한 수준은 내려왔다가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정리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TJ 잔고는 7월 3,300억 달러를 저점으로 부채 한도 인상으로 잔고가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약 5,2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8,50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유동성이 시장에서 빌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가 상승하니 IB 은행들도 목표가를 상향하지만 자사주 매입 중단 기간으로 왔기 때문에 수급이 빠지고 CTA 자금도 과열 구간이더라. 그래서 조금만 밀려도 매도세가 쏟아질 수가 있는 시기다. 그래서 7월 TJ 잔고 자사주 매입 중단 등 수급이 비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에요. 유동성이 빠진다고 해서 유동성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기둥이 비어 있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 발로 찬다고 해서 안 무너지던 기둥이 유동성이 비면서 기둥이 비어버리면 기존에 안 무너지던 뉴스로도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은 그런 영향입니다.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약한 이슈나 작은 이슈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유동성이 없는 증시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등등 이 문제들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잠시 관망 구간 저는 유지합니다. 보유자는 홀딩이에요. 보유자는 절반 이 분할 매도하면서 홀딩하는 게 맞고요. 신규 진입은 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TJ 잔고가 차오르고 나면은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불확실성은 피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내릴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들 다 오른다니까 지금 타봐?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불확실성을 비우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로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7월 고점 가능성 있습니다. 7월 한 중순이나 아니면 그때쯤 해서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관망 구간 맞습니다. 신규 진입 대기하시고요.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입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 고점 찍고 진입 구간이 곧 나올 거다 생각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 타이밍은 제가 또 따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어디서 말씀드리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마켓 타이밍 분석이라고 해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타이밍이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부터 올라갈지 다 분석해 드립니다. 웬만한 흐름은 맞았거든요. 앞으로도 믿고 따라오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희가 무료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나 실시간 정보들 텔레그램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0명 정도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무료로 입장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실시간 뉴스나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유튜브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힘이 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